자, 12번 문제입니다. 자, 요것도 이제 새로운 실생활 문제가 아니죠. 이제 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신경 써서 봐줬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현재 6이하의 자연수 A, B, C, D예요. 중요한 건 6이하의 자연수고요. 현재 A, C, D, 그 다음에 B, C, D에 대한 대소비가 나왔어요. 이번에는 대소비가 두 개가 떴는데 여기 첫 번째 우리가 확인할 게 있어. 그게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 이렇게 A, B, C, D가 있어. 이렇게. 근데 여기에 뭐라고 붙냐면 6이하의 자연수입니다 라고 설명했어요. 만약에 옵션이 이렇게 된다면 현재 이 말대로 하면 대소비교인데 이게 뭐지 하면은 최대값이 6이 나올 거고 최소값이 1이 나올 거야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이 다음에가 이제 문제거든요. 현재 대다수 학생들은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사람하고 물건이 있으면 우리가 누가 뭘 선택하지 할 때 선택당하는 것, 선택하는 걸 이거 구분하라 했어요. 근데 가장 중요했던 건 뭐냐면 무조건 사람이 물건을 고른다라고 하면 안 된다 했어요. 왜냐면 3명의 아이가 있는데 5개 연필을 놓고서 아이들아 가져가라. 중요한 건 가져가. 그러면 아이들이 연필 고르겠죠. 그렇죠? 자, 하지만 3명의 아이에게 5자루의 연필을 나누어 준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나눠준다는 건 아이들이 가져가는 게 아니고 아이들은 기다리는 거고 연필을 쥐고 있는 내가 연필을 가져서 아이들 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럼 정확히 말하면 연필이 사람을 고른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항상 문장을 읽고 선택당하는 것, 선택하는 걸 구분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더불어서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또 하나가 뭐냐면 조심할 게 문자하고 숫자가 나오잖아. 그러면 대다수 학생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A, B, C, D 합쳐가지고 6 이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를 한번 들어보자고. 예를 하나 만들자고. 현재 여기에 A, B, C, D에 들어갈 숫자를 하나 골라볼래? 라고 했어요. 1부터 6까지. 그러면 하나는 2, 하나는 2, 3, 4 이렇게 고를 수 있잖아.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이 묻고 싶은 건 얘가 지금 이 말의 의미가 뭐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여러분들이 골랐죠? 어디서 골랐습니까? 1부터 6까지 숫자 중에 골랐다. 이게 되는 거예요. 1, 2, 3, 4, 5, 6이라고 하는 이 숫자 중에서 나는 골랐다. 그거 중에서 6개의 숫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소비교가 있어요. 크다. 이건 뭐야? 배열 가지수가 한 가지야. 아, 배열 가지수가 한 가지구나. 배열 가지수가 한 가지구나. 그러면 이거 뭐야?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n combination r 곱하기 1처럼 이건 조합인 거야. 뭐라고? 조합. 근데 여기에 등호가 붙어있네? 이게 되는 거죠. 등호가 붙어버리면 뭐야? 중복을 허락하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C가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중복조합으로 내용이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현재 이 기본적인 말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무조건 숫자는 선택을 당한다, 문자는 선택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또는 문자가 선택당하고 숫자가 선택한다. 이것도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시문을 만들어서 선택당하는 것과 선택하는 쪽을 구분하셔야 되는데 여기서는 숫자가 선택을 당하는 거고요. 선택을 하는 건 A, B, C, D가 토탈에서 몇 개? 4개구나.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문제 푸는데 현재 A보다 C, C보다 D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B, C, D예요. 그럼 겹치는 게 누구야? 하면은 CD는 고정돼 있다.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걸 종합해 보면 현재 A, B는 잘 모르겠지만 C하고 D는 확실하게 결정이 나 있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숫자를 한번 정리해 봐. 그러면 최소값은 어차피 1이고 최대값은 얼마야? 6이다 라고 설정을 잡을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뭐지? 이거는 뭐지?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A, B 관계가 누가 더 큰 건데?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럼 정리하시면 돼요. 첫 번째, 어떻게 하자? A하고 B가 같다면. 두 번째, A보다 B가 더 크다면. 세 번째, A하고 B 중에서 B가 A보다 작다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A가 하고 B가 같다면, 이게 된다면, 이것은 A, B가 같고 C, D가 되는 거야. 이거 6이고, 이거 1이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그냥 하나의 글자로 보면 되지 않을까? 어차피 A랑 B가 같다며 그럼 단순하게 그냥 여기를 그냥 A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1부터 6까지 숫자가 있는데, 결국 여기선 1부터 6까지 숫자가 있는데, 이렇게 6개 숫자가 있는데 나는 중복을 허락해서 몇 개? 3개의 숫자를 뽑으면 되죠. 그 중에서 제일 작은 수는 무조건 A, B가 같이 놓이면 되는 거야. 그래서 현재 이것은 3가지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게 되면 6H 설명해도 되고, 아니면 5개의 바가 있으니까 이거는 8 컨비네이션 5구나 이렇게 푸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리하시면 876, 밑에는 321. 정리하시면 이것은 56가지야.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첫 번째 가지 수는 끝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중요한데, 살짝 올려볼게요. 선생님, 근데 A보다 B가 더 커요. C고요, D가 나왔어요. 여기는 6이고요, 여기는 1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가 중요 포인트예요. 집중해서 볼 부분은 여기인데, 지금 보다시피 다 등호가 있는데 여기만 등호가 없단 말이에요. 그쵸? 등호가 없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하면 돼? 라고 했을 때 중요한 건 경계선의 값을 얘가 갖고 있죠. 이 부분이 갖고 있거든. 여기도 경계선의 값을 얘가 갖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를 등호를 만들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여기서 등호를 만들려면 얘가 얘보다 작다며. 그러면 최소한 한 개만 더 얹어도 같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여기를 A 플러스 1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A 플러스 1로. 그러면 여기를 A 플러스로 하면 작은 수가 하나 더 얹어지면서 등호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1보다 작거나 큰데 A 플러스가 여기가 얼마부터? 2부터 라고 설명하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나는 이 부분을 묶어서 편하게 나는 간단하게 라지 A라고 보겠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2부터 해서 어디까지? 6가지 숫자 중에서, 이 문제는 2부터 6가지 숫자 중에서 골라라. 그럼 2, 3, 4, 5, 6. 이 6개 숫자 중에서 중복하락해서 몇 개? 4개를 꺼낼 거야. 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개. 하나, 둘, 셋, 넷, 4개 바니까 8 컨비네이션 4구나. 그러면 8, 7, 6, 5. 밑에는 4, 3, 2, 1 적어주시면 3, 2, 6 값 지워지고요. 4, 2, 8. 5, 7, 35의 2배니까 여기는 70이다. 이게 되는 거죠. 그쵸?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세 번째는 어떻게 할 거냐? 세 번째는 뭐죠? 그럼 잘 보면 할 필요가 없는 게 얘가 70까지잖아. 그리고 앞에 있던 이것은 56까지고요. 그러면 얘하고는 결국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A보다 B가 더 크다? B가 A보다 작다? B가 A보다 작다. 즉 이건 뭐야? 얘랑 위치만 바꿔주면 되겠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몇 가지? 70까지야 라고 설명하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정리해주면 56 더하기 70 더하기 70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140이니까 더해주면 몇 가지? 그럼 196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정답 얼마다? 196. 그러면 2024 수능 문제를 풀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이라이트는 뭐냐? 첫 번째는 이거에서 선택당하는 것과 선택하는 것을 완벽하게 구분해 줄 것.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살짝 따라와서 바로 이 등호가 없으면 이 부분을 어떻게 만들어 줄까? 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값을 줄이기보다는 등호를 만드는 조건으로 제한 범위를 갖고 있는 얘를 수정해서 살짝 하나 더 얹어준다면 같아질 수 있지 않느냐라고 묻는 거죠. 자, 이 문제 컨셉을 잘 기억해 두시고 앞으로 있을 평가원 수능에도 잘 나올 테니까 요거 꼭 기억을 해서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엄청 중요한 꿀팁이에요. 책에다 꼭 적어두시고. 그 다음에 13번째 문제는 그 바로 직전에 봤던 9월 모평인 거야. 오답률이 무려 86이 나왔지만 사실은 문제가 그렇게 높은 난이도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자,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첫 번째는 A, B, C, D가 나왔어요. 가에서 A, B, C, D. 오케이. 근데 13 이하의 자연수래. 그러면 1부터 얼마까지? 13까지 있어요. 이게 되는 거예요. 13 이하의 자연수니까. 자, 이제 문제는 A하고 D가 뭐다? 홀수다. B 플러스 D는 짝수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서 A하고 D는 홀수, A 곱하기 D는 홀수, B 플러스 C는 짝수.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어떻게 정리할 거냐? 라고 물어보는데 이 말을 따라가 보면 두 수의 곱이 홀수야? 그럼 이 얘기는 A도 뭐다? 홀수. D도 뭐 나와야 돼? 홀수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B 플러스 E가 짝수야? 두 수의 합이 짝수라는 건 뭐지? 하면은 이 경우는 두 개로 나눠져서 B가 홀수일 때 C도 홀수 있다. 홀수일 수 있다. 뭐 홀수 더하기 홀수에서 짝수 만들 수 있잖아. 아니야. B가 짝수인데 C도 짝수일 수 있다. 이렇게 나눠달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현재 이 문제를 보니까 첫 번째 A 현재 1, A, B, C, D가 되는데 여기서 기본이 13이 나왔어요. 그런데 첫 번째 경우는 A, B, C, D가 전부 다 홀수라면 이게 되는 거야. 홀수야. 우리도 홀수고 홀수고 홀수야. 자, 이렇게 나눠서 문제를 풀어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나는 1부터 13까지 숫자가 필요한 건 아니야. 쉽게 말하면 현재 1, 3, 5, 7, 9, 11, 13 여기까지는 홀수고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2, 4, 6, 8, 10, 12는 짝수야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경우는 쉬운 게 1에서 13까지 써 있지만 사실은 나는 홀수 중에서만 고를 거다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러면 홀홀홀이니까 등호도 성립하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러면 1, 3, 5, 7, 9, 11, 13. 이렇게 숫자 중에서 몇 개를, 4개를 골라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바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 10 컨비네이션 6이구나. 이 되는 거죠. 그 결과 여기는 19, 8, 7. 밑에는 4, 3, 2,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4, 2, 8, 3, 3은 9, 3, 7에 21이니까 210가지야.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또 하나 문제를 풀어보자. 그렇다면 이게 중요한데 이번에 1, A, B, C, D가 나왔는데 여기가 13이야. 이번에는 A하고 D가 홀수야. 여기도 홀수야. 그쵸?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여기서 짝수야 이게 되는 거야. 짝수야. 이렇게. 그러면 정확하게 말하면 방금 전 문제와 똑같이 여기에 이제 등호가 빠지는 상황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등호가 빠져 있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간에 있는 걸 빼기는 힘들잖아요. 하지만 이 사이드에 있는 애들은 제한 범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홀수에다가 1을 더 더해주면 어때? 그러면 나 짝수 되는데? 좋아. 그러면 여기는 하나를 더해주자.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등호가 붙는 거예요. 여기는 C가 될 거고요. 근데 여기 같으면 어떻게 돼? 중간값에 여기다가 1을 빼줄 수는 없거든요. 등호를 인정하려면 오히려 가장 큰 홀수가 하나를 빼주면 짝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선 하나를 빼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를 빼준다면 여기는 12가 나올 거고 여기는 얼마 나온다? 2가 될 거야. 이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우리는 이제 짝수가 다 됐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짝짝짝짝이 되는구나. 그래서 만약 등호가 빠지면 등호를 반드시 이렇게 입력해주는 습관을 꼭 갖춰달라. 여기가 아니고 현재 여기는 원래 등호고 여기를 이제 짝수를 현재 등호를 만드는 습관을 갖춰달라.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짝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2, 4, 6, 8, 10, 12.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나는 이제 몇 개? 하나, 둘, 셋, 네 개의 숫자를 골라줘.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바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면 이것은 9 컨비네이션 5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9, 8, 7, 6. 밑에는 4, 3, 2, 1. 그러면 3, 2, 6 지워지고요. 4, 2, 8 되고 9, 7에 63의 2배는 기본적으로 126. 9, 7에 63, 2배는 126. 그러면 얘랑 더하면 되잖아.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 얼마 나온다? 바로 336이야.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부분, 여기에 등호가 빠진 부분을 등호를 넣어주는 게 이 문제의 하이라이트라는 걸 절대로 잊지 말고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만 알면 사실은 이 문제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바로 연결해서 14번 문제도 한번 볼게요. 14번째 문제 봤는데
방금 전에 했던 거를 이제 함수로 좀 바꿔볼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재가 바뀔 뿐이지 사실은 주제는 전혀 바뀌는 내용은 없다라고 설명해 줄 수 있죠. 자, 그게 무슨 말이냐 했더니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함수는 관계도예요. 그러면 현재 여기서 x, 여기는 얼마다? 1, 2, 3, 4. 여기도 y, 1, 2, 3, 4 이렇게 되는 거죠. 가라. 그런데 F2보다 F3, F3은 F4예요. 이것도 똑같네. 치역을 어차피 함수는 X에서 Y로 가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는 X에서 X로 가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그러면 X에서 반대쪽에 있는 공역 중에서 고르는 거거든? 그러면 2, 3, 4야 가라. 2, 3, 4야 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이 중에서 고르는 겁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표현하면 여기가 1부터 해서 얼마까지? 4까지라는 표현 아니야?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4개 중에서 첫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4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몇 개를? 3개를 뽑아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정리해 보니까 3개 봐. 오케이. 그러면 6 컨비네이션 3. 6, 5, 4, 3, 2, 1. 정리하시면 이건 20가지. 이게 딱 떨어지는 거죠. 근데 조심할 건 함수라는 건데 만약에 관계도를 만들어서 여기가 2가 2로 갔어, 3은 3으로 갔어, 4는 4로 갔다. 업데이트 꼭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지금 빠져 있는 게 하나 있죠. 누가 빠져 있어요? 바로 1이 빠져 있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1도 가야 되잖아. 그러면 제한사항이 없어. 그럼 내가 갈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그러면 1이 갈 수 있는 건 4가지. 그래서 항상 제한사항을 먼저 정리하시고 제한사항 없는 건 나중에 정리하면 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답은 몇 가지다? 바로 80가지야.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죠. 정답 몇 번입니까? 그러면 5번. 이렇게 문제를 소화하시면 된다. 어렵지 않죠? 자, 이제 마지막, 이제 킬러 문제에 해당하는 15번, 16번 문제도 차분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